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바로 영화 매트릭스입니다. 워낙 유명한 고전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영화를 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뜯어보려고 해요. 영화 속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각자의 운명이라는 것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면 이거야말로 매트릭스가 우리한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잖아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게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힌트를 바로 고대 동양 철학, 한국의 명리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사주팔자 할 때 명리학 맞아요. 지금부터 이 매트릭스라는 세계를 명리학이라는 아주 독특한 안경을 쓰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미리 정해진 운명의 감옥, 부제는 코딩된 운명으로서의 세계고요. 과연 명리학의 눈으로 보면 이 매트릭스라는 세계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매트릭스는 그냥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팔자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타고난 팔자요.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져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각본, 바로 그 운명의 완벽한 비유인 거죠. 우리는 막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다 짜여진 각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요. 그럼 영화에서 인간을 통제하는 기계랑 그 무시무시한 스미스 요원 같은 존재들은 뭘까요? 명리학에는 관살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나를 억누르고 통제하고 압박하는 어떤 거대한 힘, 규칙, 위협 같은 걸 의미하는데, 와, 이게 매트릭스의 기계랑 요원들이랑 정말 소름 돋게 딱 들어맞는 거죠. 매트릭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관살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 그 까만 고양이 보면서 데자뷰를 느끼는 장면 있잖아요. 시스템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라고 하죠.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바로 운명의 반복을 상징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운명의 패턴에 갇혀서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처럼요.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굴레,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럼 이 답답하게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영웅, 스스로를 깨우다. 부제는 일간 또는 자아로서의 네오고요. 바로 주인공 네오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죠. 이 명리학이라는 틀에서 보면 주인공 네오는 바로 일간을 상징합니다. 일간. 이 뭐냐면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바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서 싸우고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 그게 바로 일간이고 네오인 거죠. 네오가 변해가는 과정도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감옥, 그냥 시스템의 부품, 평범한 회사원, 토마스 앤더슨으로 살던 시절이죠. 아무것도 모른 채 억압당하던 상태. 두 번째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빨간 약을 먹고 편안한 거짓 대신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기로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각성. 드디어 자기 안에 잠재된 힘을 깨닫고 진짜 네오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일간이, 즉 나 자신이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오가 이 모든 걸 혼자 해낸 건 아니잖아요. 그의 여정에는 아주 중요한 조력자들도 있고 또 강력한 방해꾼도 있었죠. 자, 세 번째 파트, 운명의 원형들입니다. 네오 주변의 인물들이 사실은 우리 운명을 형성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을 상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모피어스, 트리니티, 그리고 스미스 요원까지. 이 주요 인물들이 명리학의 핵심 개념들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모피어스. 모피어스는 인성의 역할을 합니다. 이 인성이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스승이나 부모님 같은 존재를 의미해요. 모피어스가 바로 네오라는 일간, 즉 나를 이끌어주고 각성시켜서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가장 중요한 멘토인 거죠.
그리고 트리니티. 트리니티는 비겁을 상징합니다. 비겁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싸우는 동료, 친구, 전우를 뜻해요. 그녀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함께 싸워주니까 네오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바로 그 필수적인 힘이 되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최악의 적수, 스미스 요원. 그는 바로 파괴적인 흉신 그 자체입니다. 말 그대로 흉한 신이라는 뜻인데 나를 위협하고 통제하고 파괴하려는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해요. 네오라는 자아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맞서 싸워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운명적인 과제인 셈이죠. 심지어 오라클까지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녀는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볼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건 결국 너의 선택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명리학의 핵심 사상과도 통하는 부분이에요. 정해진 길이 있을 순 있지만 그 길을 갈지 말지 어떻게 갈지는 결국 내 의지에 달렸다는 걸 보여주는 안내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그림을 완성하게 될까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당신의 현실을 해킹하라. 부제는 자기 운명의 저자가 되기입니다. 과연 네오는 어떻게 이 모든 판을 뒤집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영화 마지막에 네오가 마침내 세상을 쫙 흘러내리는 녹색 코드로 보기 시작하는 그 명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그건 그냥 매트릭스의 소스 코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설계도, 그 인생의 각본 자체를 꿰뚫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그냥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멈추고 피하고 심지어 바꿔버리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 네오는 더 이상 운명이라는 이야기 속에 갇힌 등장인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자체를 새로 쓰는 작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명리학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점이에요. 운명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내 의지대로 바꿔나가는 것. 결국 이 모든 해석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명은 쓰여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할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네, 어쩌면 우리 삶의 기본적인 틀, 그 각본은 어느 정도 주어져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각본 위에서 어떤 연기를 펼칠지, 어떤 대사를 치고, 심지어 어떤 결말을 향해 갈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운명의 코드를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코드를 바꾸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